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 한국의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너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양비론적인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칼로 이 무를 두부를 자르듯 쫙 이렇게 깨끗하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것보다 되게 복잡하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20 세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두 블록의 냉전은 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딱 서면은 어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유진영에 서면은 자유체제를 가지고 경제 거래도 그들만 하는 거고, 투자도 그 진영에서만 하는 거고, 유일하게 그들이 만나는 것은 뭐 이 차이콥스키 콩쿨, 월드컵 축구 대회 이런 정도죠. 그죠? 예술과 문화 교류 이런 것인데, 지금 21 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는 뭐 러시아도 있고 이란도 있고 북한도 있는데, 이런 이제 세력과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이제 가치, 민주주의, 인권 이 동맹은 그렇게 깨끗하게 나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20 세기의 냉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접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부터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뭐 "우리 패권 가지겠어."라고 선언한 적이 없어요. 중국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빌렸고, 그리고 서구 입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본주의를 빌려가면은 어느 순간 중국이 권위주의에서 완벽한 무슨 민주주의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주 압도적인 이 독재로 가지는 영원히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하자면 동상이몽, 오월동주 이런 계산이 달랐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확인해진 거죠. 이제 그 계기는 2012 년에 시진핑 주석이 등장을 하면서 중국이 이제 야심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그 계기가 당시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니까 바로 옆에 태평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태평양을 이제 가리키면서 "이 넓은 태평양을 양국은 나눠 가질 수 있다." 이런 속내를 이야기했어요. 중국은 항상 이제 언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이제 외교적인 문법을 딱 해석을 해 보면 왜 미국이 이 넓은 태평양을 군사력을 전개를 해서 동맹들을 만들고 왜 중국 주변에 이런 위협을 만드느냐. 이제 미군은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철수해 하라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중국이 국제 규범을 잘 준수를 하고 책임 있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또 외교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들어와서 "중국이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니들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엄청난 무역수 흑자를 누리는데 우리 물건 더 많이 사. 안 사면은 관세 때릴 거야." 이제 관세 폭탄을 막 퍼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이제 똑같은 관세 폭탄을 대응을 하다가 결국은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미국의 농산물 에너지를 사가라는 이제 그런 이 협정을 맺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서로가 거래하고 투자하는 이런 이 네트워크가 이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게 도대체 뭘까? 모든 관계를 다 끊겠다는 것인가?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국 편에 선다는 것이 우리 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미국 명령에 따를 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전선이 되게 복잡하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거기에는 무역, 금융 이런 걸 다 포함한 것이 있고, 투자를 포함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의 측면이 있죠. 기술의 측면. 그리고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정치 체제 이념에 대한 것이 있고, 그리고 지리적인 경쟁, 물리적인 경쟁, 군사 경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치와 정치 이념과 군사적인 측면일 것이고, 지금 미중 경쟁이 궁극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충돌로 안 가게 하는 것이 저는 미국과 중국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쟁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 군사적인 충돌 예를 들어서 푸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충돌이 나면 이것은 진짜 21 세기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대참사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쟁은 하지만 이 경쟁이 충돌로는 전개 안 되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런 안보 이슈와 밀접하지 않은 뭐 생필품, 농산물, 뭐 가구, 의류 뭐 이런 무역은 그대로 되는 거죠.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기술이 이게 산업도 만들지만 안보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 만든 기술이 중국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다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제 책에도 있습니다마는 텐센트가 위챗 같은 거 한국판 카카오 한국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위챗을 깔고 그 위챗에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한국에서 위챗 동아리가 만들어지지만 그거를 규제하는 것은 중국 보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대화 과정에서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홍콩 민주화 사태 때 뭐 중국이 어떻게 했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게 되면 이게 디지털 풋프린트로 남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논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너 이랬지." 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 불이익이란 것은 인신, 구속, 감금부터 포함해서 입국 금지까지 그리고 뭐 중국 학생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 디지털 글로벌 연결성을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매스터를 하고 장악을 해서 이제는 자유진영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는 중국 기반 서비스를 쓰면은 지금 딥시크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압도적으로 싼 가격으로 유사한 성능을 냈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쓰는데 이제 보안의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정부 또 뭐 이런 민감한 걸 다루는 사람들은 못 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동참이라는 것은 미국 편에 서는 거죠. 그런 이제 선택의 마다 있기 때문에 가령 한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반드시 미국 편에 안 서도 되는 사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을 하고 협상을 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필요하면은 우리가 뭐 대가를 지불할 용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에 만드는 근본적인 가치 그것은 아마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와 비슷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같은 편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